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지학 기초 패키지 세미나를 열고 있는 게임지학 부장 김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유니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유니티 다운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유니티 다운로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유니티 선택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되게 어마무시한 가격이 적혀 있긴 한데, 이거는 팀즈여서 그렇고, 개인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료 버전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윈도우하고 맥은 다르니, 주의해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니티에서 게임을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제 VS 코드와 같은 그런 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VS 코드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는 네, 그냥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다운로드 for Windows 혹은 다운로드 for Mac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이런 아이콘이 생겨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아이콘에서 저희 그 유니티는 C#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C# 를 검색을 해주시면 네,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았죠. 근데 이거를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단 이거를 쓰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다운받아 주시고, 하면 이제 유니티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아이콘이 돼 있을 텐데, 사실 이 버전은 달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런 창이 생성이 됩니다. 물론 아직은 프로젝트를 하나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냥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New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네, 저희는 3D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3D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세미나로 해볼게요. 하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유니티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VS 코드를 다운을 받았죠. 네, 그거를 유니티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코드 에디터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에디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preferences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보면 유니티라는 이름의 버튼이 있을 텐데 거기서 preferenc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는 edit에서 이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xternal tool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서 external script editor 네, 여기 있네요. 이제 이거를 내려주셔서 원하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세팅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좋아해서 네, 이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맥을 써서 이걸 할 때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네, 안 잡히고 그리고 나중에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볼 때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해결법을 몰라서 네,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테니까 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후에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데 되게 큰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니티도 다운로드했고 VS 코드도 다운받았고 이 유니티하고 VS 코드를 연결을 해봤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유니티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통 유니티 초보분들이 되게 많이 어쩌다가 포기를 하게 되시는 이유가 일단 이렇게 유니티를 딱 켰는데 굉장히 텅 비어있죠. 뭔가 땅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되게 많이 좌절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 메인 화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른 옆에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하이라키라고 적혀 있죠. 네, 이걸 하이라키 뷰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 안에 있는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카메라, 이거는 이 화면을 비춰주는 빛,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좀 이따가 뭐, 땅, 뭐, 판,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땅, 판, 이런 것들이 각각 게임 오브젝트로서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여기에 프로젝트 뷰입니다. 프로젝트 뷰에 보시면 이제 에셋하고 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여기에 파일을 쭉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를 모아놓는 스크립트 파일, 뭐 프리팹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팹을 모아놓는 프리팹 파일, 혹은 재질을 모아놓는 머티리얼 파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인스펙터라고 적혀 있죠. 이건 인스펙터 뷰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물체를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를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 이름과 함께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폼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이 카메라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컴포넌트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세 개의 뷰는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지금 말만 들으시면 이게 뭐지? 잘 이해가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저를 잘 따라하다 보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네, 그런 요소들이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텅 빈 판에서 이동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좀 WASD, 뭐 왼쪽 마우스 이런 거 클릭을 하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거든요.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WASD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면 좀 위아래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체를 확대하고 싶으면,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면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그쪽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동법을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이 텅 빈 공간에 좀 물건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물체는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 하이라키 뷰에 왼쪽에 플러스 사인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3D 게임에서 캐릭터가 서로 땅을 만드는 거니까 3D 오브젝트에서 일단 큐브를 만들어 볼게요. 물론 플레인도 있는데 저희는 큐브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큐브를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그냥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우선 이 큐브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되게 다양한 버튼이 있죠. 이미 블렌더에서도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일단 이렇게 생긴 Move 툴은 이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Rotate 툴은 원하는 각도만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스케일, 이건 스케일 툴인데요. 이렇게 올려주면 크기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렌더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 물건을 정확히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손으로 드래그를 하면 굉장히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위에 보면 큐브에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지션은 0,0,0, 로테이션도 0,0,0.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위치가 딱 원점이란 거고 딱히 회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은 1,1,1입니다. 그냥 X, Y, Z축으로 다 일자리 크기라는 거죠. 저희가 뭐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움직이고 싶다 하면 여기서 1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0이었다가 뭐 2 이렇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자고로 여기서 축 방향은 X가 빨간색, Y가 초록색, Z가 파란색입니다. 헷갈리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포지션은 0,0,0으로 고정을 해두고
뭐 로테이션도 한번 X 쪽으로 45도 돌아가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특징적인 거는 물론 이 버튼을 눌러서 아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X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요걸 클릭한 상황에서 이 X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건을 만듭니다. 다시 원점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박스 크기를 키워서 저희가 원하는 땅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땅이 좀 커야겠죠? 한 Y축을 제외하고 X축 10, Z축 10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더 공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키워보는 걸로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메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박스 콜라이더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선 강의에서 블렌더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제작을 해보았죠. 그 캐릭터를 유니티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 파일을 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놨는데요. 어디 보자. 네, 마지막으로 기억을 하시는 건 FBX 파일로 익스포트를 해놓으셨던 걸 기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BX 파일을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캐릭터하고 지금 갖고 계신 결과물하고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미리 이 에셋을 드렸을 예정이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똑같이 그냥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앞에 강의 참고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FBX 파일은 이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일단 캐릭터 몸하고 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아마추어 히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거겠죠. 이거를 세모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때리는 듯한 포지션이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살짝 파닥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건 속도가 좀 빠르니까 속도를 좀 늦춰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앞뒤를 좀 연결을 잘 부드럽게 했었어야 됐는데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찌르기죠. 찌르기 공격인데 이거는 네 이렇게 찌르기 물론 애니메이션 속도는 나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워크 이렇게 걸어다니는 애니메이션이죠. 약간 뒤뚱거리는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 해도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을 전부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블렌더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적인 영상으로 이제 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제 칼을 하나를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드소드라는 거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CD 뷰어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돌리는 방법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거를 캐릭터 말고도 이렇게 아이템들을 블렌더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로 드래그만 함으로써 임포트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가지고 이제 요 평면 위에 세워볼게요. 이렇게 그냥 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캐릭터가 좀 생각보다 크네요. 판의 크기를 50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캐릭터도 흰색이고 판도 흰색이어서 좀 뭔가 되게 알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각 캐릭터하고 땅에 색을 추가해서 좀 더 구분을 하기 쉽고 지금
좀 다 하얗고 빛이 내리쬐니까 좀 눈이 아프니까 색을 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입히는 방법은 여기에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 Create 폴더 그냥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캐릭터의 재질을 입힐 예정이니까 Material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는 이제 저희가 이 게임에서 사용을 하게 될 재질들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또 Create, 이번에는 Material, Material 여기 있네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New Material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이름을 수돌이라고 해줄게요. 이제 바닥 색깔을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일단 이 색은 결론적으로 이 세 개의 특징만 잘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알베도 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색입니다.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하면서 색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RGB 색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그 색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는 투명 정도인데요. 일단 땅이 약간 투명하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 색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릭은 이게 금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메탈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금속 같아 보이죠? 좀 더 반짝거리는 거랑 연관지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속성은 이 스무드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냐 이 차이인데 이제 0이 되면 빛 반사가 좀 더 좀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스무드니스가 높으면 빛 반사가 좀 균일하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메탈릭을 최대로 높이고 스무드니스도 좀 거의 최대급으로 높이면 이제 굉장히 진짜 철이나 유리처럼 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인 만큼 스무드니스는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바깥쪽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이 머티리얼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딱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땅 색깔이 바뀐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훨씬 보기가 편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캐릭터 색깔도 똑같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크리에이트 하고 머티리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름을 캐릭터 컬러라고 붙여주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머티리얼이라는 의미에서 머티리얼 플로어 또 머티리얼 캐릭터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무슨 색으로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무난하게 약간 좀 밝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하늘색 느낌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탈릭을 좀 올려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0.75, 0.75. 네, 그럼 이제 요거만 봐도 뭔가 좀 많이 반짝거리죠? 네, 그래서 이걸 드래그를 해버리면 이제 좀 괴상합니다. 이게 약간 뭔가 아이언맨도 아니고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T1000인가? 네,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메탈릭하고 스무드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메탈릭을 한 0.2 정도로 내리면 이런 차이가 있고 스무드니스도 0.2 정도 내리면 이렇게 빛 반사가 좀 달라진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여기 날씨가 쨍쨍해서 그런지 이 정도 메탈릭하고 스무드니스를 0.2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0으로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색깔을 입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캐릭터 자체에 색깔을 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특정한 무늬가 그리고 싶다. 그럼 이제 블렌더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캐릭터도 나왔고, 요 판도 나왔네요. 이제 메인 카메라가 여기를 딱 비추고 있으니까 메인 카메라를 좀 이동을 시켜줘서 딱 캐릭터가 이렇게 잘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그럼 이제 게임 실행을 한번 어떻게 해보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세모난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네, 방금까지는 씬 뷰였거든요. 이제 이걸 클릭하면 게임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코드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만 되는구나,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시 눌러주시면 씬뷰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이것저것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드를 좀 지적을 해서 이 캐릭터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씬이 있었고 머티리얼 폴더는 저희가 만들었고 이거 두 개는 그냥 인포트를 하느라 저희가 밖에서 끌어왔죠. 이번에는 스크립트라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클릭 create 폴더로 script라는 폴더를 새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create C# 스크립트 하고 이 이름이 지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만들 거니까 플레이어 컨트롤 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어 컨트롤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스크립트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다른 걸 하기에 앞서 이렇게 이제 그 자동 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해보실 게 debug.log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네, 이제 성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좀 설정할 게 복잡해지는데 네, 이 부분은 그걸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고 제가 알기로 그 SDK 네, 그쪽 계열 뭔가를 다운을 받으셨어야 받아 놓았으면 잘 되고 아니면 안 되고 네, 이런 느낌인데 맥은 저도 지금 초기 설정을 못해서 VS 코드가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코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뭐 using 뭔가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것도 아직은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니티는 C샵을 사용하죠. 그리고 아마 제 세미나를 듣는 분들 중에 C샵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지도 않을 거고 애초에 C 계열 언어 자체를 사용을 해보신 분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파이썬만 사용을 해봤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C샵인데 C 계열에 가장 어렵다고 말이 되는 그 포인터도 없고 네, 그냥 진짜 파이썬에다가 이거 가로 붙인 다음에 요 맨 뒤에 세미콜론 하나 붙여야 된다. 네, 진짜 이 정도 차이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적는 코드를 보면서 뭐야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여기에 딱 키자마자 그래도 여기는 보이드 스타트하고 보이드 업데이트가 있네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보이드 스타트는 딱 게임이 시작을 하자마자 실행이 되는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드 스타트에 아까 말씀드린 debug.log 해서 여기에 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로 치면 printf, 파이썬으로 치면 print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출력을 한다, 로그에 출력을 한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저장이 안 하면 여기에 파란색 뭔가가 뜹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란색 뭔가가 뜨죠. 네, 이거가 뜨면 안 되니까 컨트롤 S를 눌러주시고
네, 다시 유니티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려면 이 스크립트가 이 공간상에 위치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간상에 놓으려면 일단 플레이어 컨트롤이니까 아무래도 이 플레이어한테 이 스크립트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이 플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인스펙터 뷰에 이 스크립트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냥 스크립트가 저장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보면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디버거 로그 1을 한번 출력을 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콘솔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이 딱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타트는 시작을 하자마자 뭔가 실행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어떤 함수들을 스타트에 넣어야 하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보이드 업데이트입니다. 여기도 적혀 있네요. Update is called once per frame. 그러니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는 시작을 하고 이거 한 번만 했다면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계속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한 while문, for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debug.log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컨트롤 S에서 여기는 파란색 뭔가를 없애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네, 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실행을 시켜주시면 네, 업데이트가 되면서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2가 계속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출력이 많이 됐죠. 그냥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를 움직이고 이 캐릭터 위에 애니메이션을 얹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이 스타트 업데이트는 뭔가 함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변수는 이쪽에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위에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넣어줘야 할 변수들은 private character controller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rivate는 이제 보안 느낌으로 보안 느낌으로 뭐가 있는 거고 이 캐릭터 컨트롤러가 자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캐릭터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 컨트롤러의 이름이 그 캐릭터 컨트롤러의 이름이 컨트롤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넣을 변수는 private new transform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transform은 아까 눈에 익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네, 여기 보시면 이 transform이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위치 정보를 transform 형태의 자료로 받아오고 걔 이름을 transform이라고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자료요, 이 파란색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뭐 C로 치면 이만큼이 뭐 int a 이렇게 선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치 말고는 private animator anim 네, 이것도 넣어주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쓸 텐데 네, 일단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ector 3 move back 이것도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 벡터 3 형태,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벡터를 선언하고 그 벡터의 이름이 move 벡터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아직 뭐 크기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선언만 한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public float move speed. 네, 요것도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float 형태 소수점을 쓰는 거의 이름이 move speed인데 그거의 숫자를 10.0 f 이제 float를 쓰면 이 f를 뒤에 붙여주시는 게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마 에러가 나네요. 그래서 f를 붙여주시면 에러가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거는 그냥 다 선언을 해놓고 이거는 왜 숫자를 이렇게 설정을 했느냐 하면 그냥 일단 지금은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10으로 설정을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안에 필요한 코드들을 채워볼게요. 우선 스타트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여기서 선언한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컨트롤러는 여기서 get component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이제 get component는 여기 안에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거를 찾아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컨트롤러는 살짝 특이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 다음부터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transform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름을 transform이라고 지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 transform이 정확히 뭘 가르치는지를 지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transform은 get component 이렇게 꺽쇠 열어주고 transform 하고 괄호하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이 transform이 여기에 이 스크립트가 있는 이 캐릭터의 컴포넌트 중에 이름이 transform인 거를 받아온다. 그래서 이 값을 앞으로는 transform이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움직이는 거를 해볼게요. 일단 움직이는 거는 여기서 두 가지의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float h-axis input.getAxis 이 코드하고 이런 코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코드냐면 WASD를 이용을 해서 그걸 눌렀을 때 이 값이 변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사실상 호라이즌털하고 벌티컬이 뭐냐라고 하시면 그냥 유니티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타트하고 업데이트 말고 이 바깥에 float h-axis input 요 코드를 하게 되면 A하고 D를 눌렀을 때 그 특정 D 방향으로의 한 색이 0.7 그런 것들이 h-axis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뭐 W하고 S를 눌렀을 때 그 한 W를 0.7만큼 눌렀다, W 1만큼 눌렀다 이런 내용들은 V axis에 값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거의 계속 쓰셔야 할 거라서 그냥 A하고 D를 누르면 이 값이 변하고 W하고 S를 누르면 이 V-axis라는 값이 변한다. 이 변하는 값을 통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debug.log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그리고 C샵에서는 이렇게 덧셈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변수들과 이렇게 텍스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제 H-axis에서 A하고 D 버튼을 누르면 그 값이 여기에 계속 출력이 되고, V-axis를 그러니까 W하고 S를 누르면 그 앞뒤 값이 V-axis에 저장이 돼서 여기에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제가 인게임에서 WASD를 누를 때마다 그 값들이 여기에 출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S를 누른 다음에 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로하고 세로가 0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WASD를 막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뭔가 막 값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받아와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제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진짜 움직이는 거를 해보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업데이트에 움직이는 내용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보면 그 제가 벡터3 무브벡터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이 무브벡터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무브벡터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브벡터는 new vector3 h-axis 0, v-axis.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변수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건데, 걔는 그냥 new vector3 벡터3를 하나 새로 선언을 해주는데, 거기서 방향은 h-axis가 좌우 방향이고 v-axis가 앞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0인 이유는 저희가 그 하늘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이건 0, 요거는 좌우, 요거는 앞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숫자들이 들어왔었죠. 이렇게 들어온 숫자의 방향만큼 무벡터가 그만큼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가 이동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normalize라는 거를 클릭을 네, 요거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의 속도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축의 속도가 최대가 1인데 만약에 요게 1이면 1이고 다른 애들이 0이면 얘 무벡터 속도는 1이 되겠죠. 하지만 h-axis 속도가 1이고 v-axis의 속도가 1이면 이제 그 피타고라스 공식 생각을 해보시면 속도가 루트 2가 나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normalize를 이용해서 크기가 루트 2면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움직이든 속도가 똑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네, 그냥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네, 제가 좀 이런저런 게임을 만들면서 요 코드는 딱히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약간 고정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무벡터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이는 그런 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폼이란 거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죠. 트랜스폼은 요 캐릭터의 위치를 의미하고요.
이 위치를 코드를 통해 제어를 해서 한번 캐릭터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ransform.position.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이거를 직접 제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ransform.position은 원래 transform.position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방향 벡터인 move 벡터 곱하기 저희가 아까 이동 속도를 선언한 move speed, 거기에 time.delta time이란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뜯어보면 나중에 포지션을 기존의 위치에서 원하는 벡터에다가 이동 속도를 곱한다 하면 약간 되게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다 보니까 매 프레임마다 호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다르죠.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달라서 여기에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지 않으면 캐릭터 속도가 컴퓨터를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해주셔야 컴퓨터마다 똑같이 요게 포지션의 이동 속도가 똑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액시스를 이용해서 AD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게 했고, V-액시스를 이용해서 WS를 클릭하면 앞뒤로 가는 그런 숫자가 생성이 되도록 했죠. 그리고 그거를 벡터로 만들어서 그 벡터에다가 뭐 이동속도 하고 델타 타임을 곱해줘서 트랜스포, 그러니까 캐릭터의 포지션이 움직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포지션이 결론적으로 움직이게 됐으니까 이제 WASD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됐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좌우는 똑같이 잘 움직이는데 이제 S를 누르면 이렇게 가고 W 누르면 저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W 눌렀을 때 앞으로 갈 때는 좀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 있으면 참 좋겠죠. 네, 그거는 그냥 문제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초록색이 Y축이니까 Y축을 180도 이렇게 돌려주면 캐릭터가 반대 방향으로 돈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면 네,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움직이기만 하는데 이제 좀 그 방향을 보고 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캐릭터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돌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각보다 매우 쉬워요. 이제 저희가 캐릭터의 트랜스폼 이번에는 보는 방향이니까 로테이션을 다루면 되겠죠. 트랜스폼 점 로테이션을 트랜스폼 점 요거는 그냥 특수 함수가 있어요. 그냥 look at 이렇게 선을 해주시고 transform 점 position 플러스 move back 이렇게 하면 이동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코드가 제일 직관적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각종 책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로 골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lookat만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주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근데 뭔가 돌아가는데 뭔가 이상한데요? 이제 자 이게 또 제가 지금 S를 눌렀는데 뭔가 앞이 반대편을 향해 있고 이제 A 왼쪽으로 가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이건 약간 참사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네, 저도 이걸 여러 번 겪어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걸 넣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블렌더에서 블렌더 파일로 들어가셔서 아까 저희가 했던 게 세미나 파일 .blend였죠. 일단 요 세미나 원래 FBX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삭제를 해주고 네, 세미나 파일 .blend로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쪽이 앞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 이쪽이 앞이 아니라 이 앞이어야 되는데 이쪽이 앞으로 선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하면 포즈 모드로 가신 다음에 요 로테이션을 Z 방향 그러니까 이게 Z축이니까 여기서 18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반대로 돌겠죠. 이렇게 반대로 돌면 이제 전에 뒤쪽이었던 게 이제 앞쪽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요거를 익스포트를 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습할 겸 익스포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익스포트 fbx 세미나 파일 .fbx 하고 include 아마추어 메쉬 쉬프트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지오메트리는 apply modifiers를 체크를 해주고 아마추어는 add response를 제외해주고 베이직 애니메이션 할 때는 Anally Strips 하고 요거 두 개를 빼주시고 원하는 폴더에 Export FBX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세미나 파일 .fbx 네, 여기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요거를 어쩔 수 없지만 딜리트 해주시고 스스로 갔을 때도 기존 세미나 파일은 딜리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미나 파일 .fbx를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친구를 여기에 놓고 이 친구를 여기에 놓고 아까 머티리얼로 색깔을 정해줬죠. 요거를 이 친구한테 드래그를 해주고 네, 코도 이렇게 색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이 캐릭터에다가 이렇게 있구나. 이 캐릭터에다가 저희 스크립트를 이렇게 넣었었죠. 네. 자, 그럼 이제 방향도 바꿨겠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컨트롤 S를 눌러본 후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W를 누르고 있고 이번에는 D, 이번에는 S, 왼쪽, 앞쪽 네, 이렇게 약간 앞쪽을 보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뭔가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까보다는? 네, 안 들리지만 그렇다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전보다 훨씬 원하는 방향으로 네,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입혀야 되죠?
이제 아까 썼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아까 제작했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요거를 좀 적고 여기에 머티리얼, 씬, 스크립트 이런 게 있죠. 네, 이런 곳에 애니메이션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좀 끌게요. 애니메이션 하고 크리에이트를 해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동을 하는 방법이 되게 신기합니다. 그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범위가 생기고 네,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범위가 생기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뭔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럼 이거를 축소하려면 그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주시고 이동을 하려면 마우스 스크롤을 클릭한 채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옮길 때는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엔트리 들어오자마자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그냥 저희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파닥거리는 네,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었죠. 네, 이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너무 빠르죠. 뭔가 약간 혼자서 있을 때 그냥 살짝 리듬 타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스피드를 한 0.5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스피드를 0.5로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데 이 정도면 뭐 파닥거리는 게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이게 살짝 끊기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하고 끝 프레임을 똑같이 블렌더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잘못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엔트리 이제 게임에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이라는 걸 하게 된다 라는 식으로 이게 결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애니메이터를 한번 이 캐릭터에 넣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캐릭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컴포넌트가 있죠. 트랜스포 하고 아까 말한 플레이어 컨트롤 네, 거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있었던 뉴 애니메이터를 캐릭터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아무것도 그 입력을 안 했더니 네, 이렇게 한번 네, 그냥 한번 파삭거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었죠. 애니메이션을 약간 못 만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파닥거리는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파닥거리면 좀 아쉬우니까 이게 루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루프 했던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하면 됐어. 네. 보니까 네, 여기 어플라이 버튼을 안 누르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씬으로 돌아와서 애니메이터도 들어가 있겠다. 슈링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파닥거리는 애니메이션이 루프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간에 프레임이 끊기면 어색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네, 그 앞프레임과 끝프레임이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파닥거리는 것도 있겠다. 이제 이동 못할 게 없죠. 한번 이동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아마추어 아이들 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서 걷는 애니메이션을 슈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워크 애니메이션이 여기 있네요. 이걸 여기에 놓고 요 아마추어 아이들을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make transition 아마추어 워크로 아마추어 워크는 클릭하시고 make transition
네, 아이들로.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에서, 그러니까 파닥거리는 거에서 걸었다가 뭐 때가 되면 다시 여기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정 상황이 찾아와야지만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레이어즈로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즈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부형 파라미터를 만들 겁니다. isWalk라는 불형 파라미터를 말이죠. 근데 왜 불형이냐 하면 이제 저희가 항상 상태가 걷고 있거나 걷고 있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걷고 있으면 이게 진행이 되고 걷고 있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불형 isWalk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파닥거리다가 워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요 파란색으로 변하죠. 여기에 컨디션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네, isWalk가 true가 되면 네, 이렇게 뭐 온다, 워크 애니메이션으로 변한다 가 되고, 반대로 이제 컨디션을 추가해서 isWalk가 네, 여기 클릭을 하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false가 되면 다시 원래 그 파닥거리는 모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도 이제 그냥 애니메이션 한 번만 시행을 하면 아쉬우니까 이제 루프 타임을 해놓고 어플라이를 눌러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애니메이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캐릭터의 스크립트를 약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을 보시면 이제 여기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때마다 지금 이 애니메이션이 특정 애니메이션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위에 애니메이터 애님을 지정을 해놨죠. 이 애님을 제어를 해주면 됩니다. anim.setBlue, 아까 불형 그 파라미터였으니까 아까 이름이 isWalk였죠. isWalk, hxs가 0이 아니거나 vxs가 0이 아니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애니메이터에서 setBlue, 그러니까 불형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불형 애니메이션이 isWalk인데 그 isWalk를 실행해라. 언제? hxs가 0이 아니거나 vxs가 0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둘 중 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isWalk라는 불형 애니메이션이 실행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저장을 해주시고 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났네요. 네, 그래서 오류가 일어난 이유는 보니까 네, 여기서 사실 여기만 애니메이터 변수를 해놓고 요 스타트에 요 애님이 뭔지 지정을 안 해줬죠. 네, 그래서 생긴 오류입니다. 이걸 잊어버렸었네요. 애님이 뭐냐면 get component, 어떤 컴포넌트? 이 캐릭터의 애니메이터 하고 가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요 A 애니미 요 캐릭터 안에 이렇게 애니메이터를 가져와서 문제없이 실행이 되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에러가 안 뜨죠.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면 네, 이제 잠깐의 그 네, 뭐라 그래야 될까? 살짝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걸어오기 전까지 살짝 파닥거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걸어 다니죠. 네, 물론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움직임이 전혀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이 세팅스에 들어가면
트랜지션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걸 그냥 거의 없애버릴게요. 이것도 거의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워크가 좀 어색해 보였던 이유가 걷는 이동 속도가 걷는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빨랐죠. 그래서 이거를 3 정도로 해놓고 한번 네, 실행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네, 좀 웃기긴 하네요. 이동 속도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자연스럽죠. 네, 좀 걷는 게 좀 괴이하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좀 더 빨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뭔가 떼이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걷는 애니메이션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떼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똑같이 뉴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네,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갖고 있던 게 힙. 네, 이렇게 떼이는 애니메이션인데 이건 좀 느리니까 네,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하고 스텝 애니메이션, 이렇게 찌르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각각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애니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찌르거나 스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애니 스테이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make transition, 아마추어 힛 여기서도 엑시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만들어줘서 이제 제어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제어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트리거형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is hit하고 그냥 hit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트리거형 스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스테이트에서 hit을 하려면 이걸 추가해서 hit이 네, 실행이 되면 아까는 불형이었기 때문에 true, false가 있지만 이번에는 트리거형이니까 hit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설정해 줄 필요 없이 여기 has exec time이 있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리스트를 스텝가 네 스텝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has exec time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설정을 했으니까 네 이걸 했으니까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을 했느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원 다운 후 마우스 투 다운 이렇게 한번 뭐 변수를 설정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변수들을 눌렀냐 안 눌렀냐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요거는 같은 섹터끼리 살짝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원 다운이 true가 되는 경우는 input get mouse button down 0 이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 0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 원 다운이 true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우스 투 다운 버튼은 get mouse button down 1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의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서
지금 이 마우스를 눌렀는지 혹은 그 둘 중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if문을 사용을 해줍니다. 만약에 마우스 원 버튼 다운이 마우스를 눌러서 true가 되면 애니메이션 set trigger. 네, 아까는 set 불이었죠. 이번에는 트리거형, 네, 얘가 트리거형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니까 set trigger 이름이 hit.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또 똑같이 만약에 else if 마우스 2가 다운이면 animation.set trigger. 네, 그 다음은 스텝이었죠. 스텝.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안 할 때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네,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볼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한 건데요. 이게 잘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찌르기. 왼쪽 마우스 하면 때리기. 네, 이게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티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아까 이용한 레드 소드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 레드 소드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를 좀 각도를 돌려줄게요. 그래서 요 아까 하이라키 뷰에 이렇게 캐릭터하고 이렇게 모든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추어 세미터 파일, 그러니까 이 친구를 클릭을 해서 보면 아마추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제 본 각각 뼈들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뼈를 봐서 딱 보니까 본 6이 이 오른쪽 팔에 해당하는 뼈죠. 그래서 이 레드 소드를 본 6 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위치를 살짝 수정을 해주고, 네, 이제 뭔가 손에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네, 그럼 이제 칼을 들고 있는 모션이 됐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칼을 들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칼을 내려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찌르기를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이동하고 공격, 네,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따라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은 카메라가 이 캐릭터를 보고 있지 않죠. 이렇게 화면 밖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캐릭터를 카메라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칼하고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